네, 안녕하세요. 오약사의 약 이야기의 오현진 약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약물 흡수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약물 상호작용 기전 중 마지막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나오는 약물 상호작용 기전들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드문 상호작용들이고요. 일부 약에만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흡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래 6가지 메커니즘 중에서 5번째와 6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5번째는 장 운동성 변화에 의한 약물 상호작용이고 마지막은 장내 세균청 변화에 의한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네, 약물의 흡수는 주로 장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장의 운동성이 갑자기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장은 연동 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동 운동이 갑자기 빨라지게 되면은 약이 빨리 장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그래서 흡수가 덜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산균을 먹는 게 이제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좀 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들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내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변화가 생기면 약 흡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상호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약물 상호작용이 임상적으로 좀 심각할 만한 약물 상호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이제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 운동이 빨라지게 되면은 약물 흡수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짧게 하는 그러한 약을 복용을 하면, 그래서 어떤 약들은 장 운동을 빠르게 해서 다른 약들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짧아지게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들을 복용 시에 다른 약물들의 흡수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정반대로 정말 신기하게도 오히려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 통과 시간이 짧아지게 하는 그러한 약을 복용했을 때 정반대로 흡수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들은 바로 이런 이제 위장운동 촉진제 또는 변비약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약 모두 위장운동을 좀 항진시키는, 이제 위장운동이 좀 더 많이 되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서 이제 다른 약들의 어떤 이제 장에서의 그런 이제 체류 시간을 좀 짧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약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가능한 상호작용이기는 한데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이런 이제 위장운동 촉진제는 어느 정도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데이터가 있지만 변비약은 정말 이론적인 우려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헌들을 찾아보면은 변비약을 먹으면은 이게 이제 장 운동을 촉진을 시켜서 다른 약의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먹었을 때 이제 변비약에 의해서 다른 약 흡수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임상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약간 이론적인 그런 이제 우려에 불과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위장운동 촉진제의 경우는 실제로 그런 약물 상호작용이 임상적으로 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네,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케이스는 이 메토클로프라미드라고 하는 이 약에 의한 것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을 가진 대표적인 약은 바로 맥페란정이라고 있는데요. 맥페란정은 이제 구역 구토를 억제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약입니다. 그래서 뭐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제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 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이제 장운동을 항진시키는 약입니다. 그래서 장운동이 좀 빨라지게 하기 때문에 다른 약들이 위장관 통과하는 시간을 짧아지게 하는 그러한 이제 대표적인 약이고요. 그래서 메토클로프라미드를 같이 먹었을 때 흡수율이 떨어지는 약물에는 디작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내에 이제 유통되는 약의 이름은 디고신이고요. 심장에 작용을 하는 약인데 이제 심부전이 있는 환자분들이 드시는 그러한 약이죠. 그래서 디작신을 같이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흡수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보니까 뭐 Cmax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혈중 최고 농도죠. 그게 이제 27%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연구를 보니까 AUC 같은 경우에 이제 Area Under the Curve 그래서 이제 특정 기간 동안 우리 몸이 약에 노출이 되는 이제 총량이죠. 그것이 23% 정도 감소했더라.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흡수율이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흡수율이 높아지는 약물들이 있는데요. 이제 사이클로스포린과 타크롤리무스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대표적인 면역 억제제들입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들이고 뭐 어떤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이식 이제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주로 이제 복용하는 약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이제 흡수율이 높아지는가?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경우는 메토클로프라미드를 같이 썼을 때 AUC가 29% 정도 증가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흡수율이 증가하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이제 보니까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제 사이클로스포린이 이제 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그 흡수가 되는 위치로 그 이제 장소로 더 빨리 도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경우는 장 점막 세포에서 이제 초회 통과 대사를 상당히 많이 받는 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흡수 과정에서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장 점막 세포에도 CYP3A4라는 이제 그런 이제 약물 대사 효소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존재하면서 장 점막 세포로 들어온 약들을 이제 분해를 이제 시킵니다. 근데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경우는 그 분해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약인데 이제 이렇게 빨리 도달해서 빨리빨리 흡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분해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해가 좀 덜 돼서 오히려 혈중 농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크로리무스는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증가되는지 이것도 이제 AUC가 상당히 증가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 그렇게 증가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두 가지 약물을 모두 이제 메토클로프라미드를 같이 썼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마지막 기전, 그래서 6번째 기전입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총 변화로 인해서 약물의 흡수율 또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약들은 장내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활성화 또는 불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이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이 도달했을 때 실제로 장내 미생물들이 그 대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항생제를 복용을 하면 저 항생제를 먹으면 이제 세균들을 죽이는데 이제 장에 있는 이제 그런 미생물들도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이제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이러한 약들의 흡수율 또는 효과가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약들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불활성화가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락툴로즈는 정말 자주 쓰는 변비약이에요. 근데 변비약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간 경변이 있거나 하신 분들에게 간성뇌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듀라칸 이지 시럽 라고 하면 이제 다들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변비에 정말 자주 복용하는 정말 달달한 맛이 나는 시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락툴로즈 성분의 이제 약인데 이 성분은 몸을 거의 흡수가 되지 않아요. 거의 흡수가 되지 않고 장으로 가서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서 락틱 애시드, 아세틱 애시드, 포믹 애시드 같은 이런 성분들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변비
를 이제 완화하는 그런 이제 변비약으로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간성뇌증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대장에 있는 세균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약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락툴로즈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학정보원에 있는 설명서를 보면은 이제 광범위 항균 스펙트럼 항생제와 병용 투여 시, 항생제와 같이 투여를 했을 때 이 약을 분해시키는 그런 장내 세균총의 감소로 이 약의 효능이 감소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효과를 이제 약물 상호작용을 나타내나 싶어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특별히 그런 사례 보고라든지 임상 데이터는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물 상호작용 툴에 찾아봐도 그런 딱히 우려할 만한 그런 상호작용 기록이나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좀 이론적인 우려에 가깝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용을 해도 되는 약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락툴로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안전력이 이렇게 좁거나 그런 약이 또 아니기 때문에 예, 크게 걱정 없이 사용해도 될 것 같고요. 반면 이제 디작신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력이 매우 좁은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량이 조금만 변해도 조금만 높아지거나 해도 부작용이 좀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약이어서 디작신 같은 경우는 좀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디작신은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불활성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디작신을 복용한 다음에 뭐 장에서 흡수가 되고 그게 간에 가서 이제 대사가 되고 하면서 당연히 불활성화가 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장 내에서 우리 몸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도 이제 디작신이 이제 분해가 돼서 이제 불활성화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균의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이제 디락신을 분해하는 세균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은 예, 그 디락신의 혈중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약학정보원의 내용을 찾아보면은 테트라사이클린을 같이 복용했을 때 이제 테트라사이클린과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이게 이제 병용 투여를 하면은 디지탈리스 중독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병용 투여할 경우에 관찰을 충분히 하고 신중히 투여한다라고 나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내용은 디작신의 미국 약물 설명서 내용입니다. 제가 약학정보원에는 그렇게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제가 찾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 있는 이제 약물 그 설명서 내용이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게 라녹신이라는 이제 그런 제품명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서를 보면은 이제 몇몇 환자에서는 이제 우리가 경구로 투여한 디작신이 불활성화된 형태로 이렇게 변경이 이제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뭐에 의해서 이제 그 장에 있는 이제 콜로닉 박테리아에서 대장에 있는 그런 세균에 의해서 이렇게 불활성화되는 것 같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에서는 이제 대장에 있는 그런 세균들이 이제 디작신을 분해해서 불활성화 시킨다. 이렇게 나오고요. 네, 데이터를 보면은 뭐 10명 중에 1명의 환자, 그래서 10명 중에 한 명의 환자에서는 우리가 이제 경구로 투여한 그런 디작신 용량의 한 40% 또는 뭐 이제 40% 이상이죠. 맞아, 40% 이상을 이 대상에 있는 박테리아가 분해를 하는 것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일부 환자들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환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10명 중에 1명에서는 이렇게, 이 장에 있는 세균들의 역할이 아주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항생제들을 사용을 했을 때 그 디작신의 약물 흡수가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환자들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내 미생물의 이런 이제 분해 활동이 이제 중요한 이런 환자에서는 이제 항생제를 썼을 때 어떤 디작신의 이제 혈중 이제 흡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약간 파르마키네릭적인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그래서 이제 수치적으로 그럼 얼마나 변화가 생기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테트라사이클린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경우에 디적신은 serum concentration increase를 보면은 그러니까 혈중 농도죠. 디적신의 혈중 농도가 100%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배로 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serum 컨센트레이션이 많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배까지 증가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처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recommendation을 보면은 reduce digoxin concentrations by decreasing the dose by approximately 30 to 50%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에서 50% 정도 디적신의 용량을 낮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면은 좀 디적신의 혈중 이제 농도를 좀 더 자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다른 항생제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클라리트로마이신도 있고, 그죠? 이리트로마이신도 여기에 있는데, 이제 얘네들은 그런 이제 어떤 그 콜로닉 박테리아에 영향을 줘서 그렇다기보다는 얘네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이렇게 일으키는 기전은 이제 얘가 AUC를 증가시키고 얘가 이제 제약슨 세럼 컨센트레이션을 증가시키는 기전은 이 이제 테트라사이클린과 동일한 기전은 아니고요. 얘네들은 이제 피글라이코프로테인 네, 얘네들한테 이제 영향을 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테트라사이클린은 이제 장내 세균에 영향을 줘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non-A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non-applicable. 이 당시에 이런 연구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AUC를 측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냥 이제 NA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